이번 경희대 2026학년도 모의논술 3번 문제를 볼 텐데요. 평상시 경희대에서 내는 도표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다소 있었습니다. 도표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경희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기출문제에서 낼 때는 단순 증가, 감소, 양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 이 정도만 묻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계 해석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특히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리고 제3변인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짚을 수 있는 다소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도표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기출문제를 풀으면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 정도 도표 난이도면 사실은 도표 문제로만 따졌을 때는 연세대학교 문제에도 거의 비교를 할 만하다. 어떤 해의 연세대학교 문제보다는 더 어렵기까지 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한 어떤 해석의 기본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도 굉장히 길게 주어졌는데 자료 1은 국가 A의 전체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의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패 수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처벌과 그 처벌이 많을수록 부패 수준도 많은 관계를 보인다. 이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처벌 수준과 부패라는 어떤 범죄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자료 2는 이제 요 그래프의 일부를 떼어서 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 값이 클수록 청렴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었다. 자료 2는 자료 1에서 공무원의 청렴의식에 대한 지표가 특정 값으로 같은 일부 지역들을 따로 추출하여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와 공무원의 부패 수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빨간색 점들은 청렴지역 의식 지표가 8인 지역들을 나타내고 남색 점들은 청렴의식 지표가 2인 지역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 중에 일부를 떼낸 건데 그러니까 요 그래프들이 다 청렴의식들, 1번 그래프는 청렴의식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 지역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2번 지역은 청렴의식별로 지역별로 따로 떼어내가지고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렴의식이 8, 1에서부터 10까지 중에 8에 해당하는 높은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이 남색 점들은 청렴의식이 2에 해당하는, 청렴의식이 낮은 지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특성을 구분해서 지역별로 따로따로 보겠다는 뜻이죠. 저거는 지역을 다 합친 전체를 보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문제에서 뭘 요구하느냐,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얘네 둘을 활용해서 왜 자료 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왜 부패가 많을수록 처벌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가? 일반적으로 처벌이라는 거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오히려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네 라는 그 이유를 예를 보고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따로 청렴의식에 따라 구분을 한 예를 바탕으로 얘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 두 번째 요구사항, 자료에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얘가 왜 이렇게 나타날지를 추론을 하고 이거를 근거로 제시문 마를 평가하시오. 그래서 제시문 마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반부패를 위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 반부패 정책을 통해서 어떤 국가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올리고 부패를 낮춰야 된다, 부패 수준을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앞의 결론을 근거로 이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으로 평가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왜 이게 이렇게 나타날까를 해석을 하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1번을 다시 한번 보면요. 1번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 그러니까 독립변인이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이고 종속변인이 부패 수준인데 얘네들 간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처벌을 많이 하는 도시일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가? 이거 마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주제 탐구했을 때랑 같은 거죠. 범죄율이 할렘가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준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범죄율도 굉장히 높아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합니다. 자 봐봐라, 이 슬럼가 미국의 뭐 되게 워싱턴 DC나 뉴욕시 같은데 굉장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범죄율도 높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면 그거에 따라서 범죄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양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논점을 여러분들이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과관계를 짚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자료 1을 보면요.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부패 처벌 강도와 부패 수준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렴의식이라는 지수를 기준으로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청렴의식이 높은 도시는 어때요? 청렴의식이 높은 도시는 처벌 강도도 요 청렴의식이 낮은 도시보다 낮죠. 그리고 부패 지수도 더 낮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청렴의식 지역별로 청렴의식이 높을수록 범죄율과 부패 범죄와 처벌 강도도 지수가 더 낮고, 반대로 청렴의식이 낮을수록 부패 지수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도시에서 요 자료 1에서 처벌 강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는 처벌 강도와 부패 수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처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벌 강도가 높고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는 뭐 때문에 그런다? 요 청렴의식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점점점 더 청렴의식이 낮은 도시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처벌 강도도 더 높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렴 수준 때문에 부패 수준이 높아지는 거다, 청렴 수준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뭘 설명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를 봤을 때 각 청렴의식을 똑같이 놓고 각 지역 안에서만 봤을 때는 어때요?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와 부패 수준이 청렴의식을 고정시켜 놓고 봤을 때는 어떠냐?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죠. 이 부패 수준과 처벌 강도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청렴의식이라는 제3변인을 빼놓고 봤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처벌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자료 1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왜 처벌 강도가 높은 도시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패 수준이 높아지는가? 그거는 처벌 수준과 부패 수준이 높은 지역들은 청렴의식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청렴의식이 낮을수록 부패 수준과 처벌 강도가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별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각 지역 내부에서 청렴의식을 고정시켜 놓고 봤을 때 지역별로 봤을 때는
처벌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더라. 그러니까 청렴의식이 처벌 강도가 부패에 대한 처벌이 부패 수준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에 나온 반부패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이게 뭐 단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정보량이나 그리고 어떤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증가 감소 추세를 읽어내는 것을 넘어서 이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제3변인이 꼈을 때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이런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세대학교 도표 문제 난이도에 거의 비견될 만해요. 어떤 해에는 연세대학교 문제가 이거보다 쉽게 나왔어요. 도표 문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둬야 될 어떤 통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내야 된다.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데 그 관계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상관관계다.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관관계에는 항상 제3의 요소, 제3변인이 껴있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 상관관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처벌 강도를 높이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렴의식처럼 제3의 변인이 껴있을 때 이 전체적인 지표가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제3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 원리 쟁점을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잘 한번 눈여겨서 꼼꼼히 보시고 논리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논리는 아닐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요 문제가 조금 이제 뭐 길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얘를 통해서 얘를 설명하라.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독해내는 게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이제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시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얘와 얘가 둘 다 요걸 A라고 합시다. 청렴의식이 높은 A 도시가 왜 B 도시보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패 수준이랑 처벌 강도가 둘 다 낮고 그리고 근데 A, B 각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고 이런 경향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분해해가지고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됐었고 그걸 통해서 얘가 결국에 각 지역별로 봤을 때는 반비례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정비례로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를 A와 B 도시가 어떤 전체적인 차이점을 보이는가 라는 걸로 추론을 해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가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해는 되지만 뭔가 조금 더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뭐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